중국산 김치는 못 믿겠고 한국산 김치는 비쌉니다. 그런데 집에서 만드는 김장김치도 100% 안전하지 않은데요. 발암물질로 내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치 담글 때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재료와 무심코 지나치면 안 되는 표시들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김치는 한국이 만든 세계 최고의 식품입니다. 하지만 김치를 담글 때 무심코 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한 절임 배추입니다. 배추를 직접 절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 배추를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념의 필수인 고춧가루와 새우젓 등에서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됐다고 합니다. 제품 표시에 이 단어 하나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항암물질과 발암물질의 차이를 만든 이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품용으로 만든 게 아닌데 다들 잘못 쓰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 쓰면 치매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정부에서도 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배추를 잘못 절이면 김장을 망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해마다 100포기 넘게 김장을 담그셨는데요. 근데 요즘은 배추를 사서 직접 절이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새는 옛날만큼 식구가 많진 않잖아요. 배추 더미를 산처럼 쌓아놓고 김치 담가 먹는 게 요즘 시대랑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에서 만든 절임 배추를 사서 김치를 담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1년 우리나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알몸 절임 배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배추를 절이는 중국 공장에서 작업자가 알몸으로 배추와 함께 뒤섞여 작업을 하고 녹슨 굴삭기로 배추를 건져내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산 김치와 절임 배추를 믿지 못해서 절임 배추는 무조건 국산을 사야 한다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불량 절임 배추가 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절임 배추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패하거나 변질된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벌레 같은 이물질이 섞였다거나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대장에 사는 균이 왜 절임 배추에 들어있었을까요? 심지어 중국산 소금을 섞어놓고 100% 국산 천일염이라고 속인 제품도 적발됐는데요. 문제는 이런 불량 절임 배추가 김장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절임 배추 안전사용법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세균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품을 받은 당일에 바로 사용하고 하루 이상 상온에 보관했다면 세척 후에 사용하며 세척은 3회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씻으면 배추가 물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 결과 절임 배추를 3번만 씻어도 대장균이 93%나 감소했다고 하니까요. 김치를 담그는 첫 단추인 절임 배추 잘 고르셔서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치에 들어가는 수많은 양념 중에는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재료도 들어갑니다. 바로 새우젓인데요. 젓갈은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재료를 소금에 절여서 만든 음식입니다. 발효가 되면서 감칠맛이 확 올라가니까 괜히 밥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보존성을 높이려고 아질산 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단백질과 반응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드는 걸로 악명이 높은데요. 하지만 아질산 나트륨을 넣지 않은 새우젓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우 껍질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키토 올리고당이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우젓을 고를 때는 가급적 아질산 나트륨이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게 좋겠죠. 최근에는 젓갈 없이 김치를 담그는 방법도 많이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김치에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고춧가루에서 매운맛이 나는 이유는 캡사이신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캡사이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암세포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면역세포, 즉 NK세포 활성도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적당한 수준의 캡사이신 섭취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소화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하면 위 점막을 손상시켜서 위염을 일으키고 결국 항암 기능과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김치 양념에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매운 고춧가루를 쓸수록 캡사이신 과다 섭취에 노출되기 쉬워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를 어디에 담그냐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담는 용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애초부터 식품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용기가 있는가 하면 식품용으로 만든 게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장 때 자주 쓰는 빨간색 고무 대야는 어디에 속할까요? 안타깝게도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많았습니다. 고무 대야를 만드는 재료는 PVC라는 플라스틱입니다. 주로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빨간 염료를 섞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 성분이 고무 대야랑 접촉하면 클로로페놀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으로 문제가 된 그 성분입니다. 빨간 고무 대야는 가격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죠. 오래 쓰다 보면 카드뮴이나 납 같은 중금속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대야에 상처가 나면 미세 플라스틱도 떨어져 나오고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매년 김장철을 앞두고 주의를 당부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스테인리스로 만든 대야를 쓰고 플라스틱을 쓰고 싶다면 반드시 식품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장 때 식약처에서 쓰지 말라고 한 게 또 있습니다. 양파망 버리기 아까워서 재료 넣고 육수 낼 때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파망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화학물질로 만드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조금 튼튼한 비닐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물질이라고 해도 섭씨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끓이는 건 위험합니다. 육수를 우려내기에 좋다고는 하지만 양파망 만들 때 첨가된 붉은 색소까지 우려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공업용 고무대야, 양파를 담는 양파망은 본래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장 때 무심코 하게 되는 실수가 건강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김치를 만드는 방법도 살펴봤는데요. 김장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쌈에 막걸리 생각이 나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